안녕하십니까.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봅니다. 2024년 4월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수성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벌어질까 말까 하는 그런 전체 구조들이 하나의 달에 몰려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어떤 개인의 어떤 운도 있겠지만 먼데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세계나 국가 단위에서 벌어지는 이제 그런 운의 흐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2024년 4월에 성립하는 소위 말하는 헤비급 트랜짓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4월 8일에 성립하는 백양공 19도에서 벌어지는 개기일식이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요거는 그 전체 구조가 그 지구상에서 좀 어디에 어떤 지역 어떤 국가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나타내는 그런 지역 영향권 아스트로 카토그래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이 4월 10일에 그 쌍호궁 14도에서 벌어지는 화성하고 토성의 회합입니다. 잘 보시면 지금 미국 워싱턴 DC랑 중국 베이징 주변을 아주 근소한 차이로 통과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러면 보통 세계에서 큰일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1, 2위 강대국의 수도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4월 21일에 있는 금호궁 21도에서 벌어지는 목성하고 천왕성의 회합입니다. 이 목성 천왕성 회합의 특이점은 지금 이게 미국에서 이 선으로 지나가는 게 이번 4월 8일 개기일식의 극대암점이 지나간 영역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있는 텍사스 지역. 그래서 2024년 4월에 텍사스에서 구체적으로 좁히지는 못해도 상당히 판이 뒤집히는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2024년 4월에 성립하는 아주 주요한 핵심적인 트랜짓인데요. 이게 강대국의 건국천궁도나 강대국의 유력 정치인, 국가 지도자, 출생 천궁도에 이 트랜짓을 대입해 보면 이번 4월에 어떤 국가 내 인물이 상대적으로 더 큰 변동을 겪게 될 건지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는 개기일식의 극대암점 자체가 남부랑 동부를 관통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텍사스에서부터 그 필라델피아 거쳐가지고 저기 메인까지 가는 거죠. 메인주 아시죠? 맨 북동부 끝에 있는 거. 그래서 어찌 됐든 그 변화의 중심에 있고요.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추가적으로 일식의 도수가 백양공 19도인데 건국 천궁도 토성이랑 4도 조금 넘는 대립각을 맺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나 금융 관련으로 소위 일식 특유의 그 판이 뒤집히는 류의 사건의 발생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가 공실이 심해서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관련 파생 상품으로 들어간 어떤 금융 상품들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약간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화토합이랑 일식 지역 영향권에 동시에 포함이 됩니다. 미국하고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주요한 제반 영역 각각에서 급작스러운 변동에 직면할 수 있죠. 그리고 화토합 도수가 지금 건국천궁도의 토성 도수, 천여궁 13도의 토성 도수랑 파틀에 가까운 대립각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도 지금 토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건국천궁도의 토성이 흔들린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나 그리고 이제 팔하우스 관련이기 때문에 사실 건국천궁도에서 하우스 획정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좀 자세한 디테일한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상승궁이 이제 획정됐다고 이제 판단이 된다면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우스 디스포지션이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 보병궁 상승이라는 게 거의 지금 확실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토성은 팔하우스에서 작용하기 쉬운데, 팔하우스라는 건 아무래도 채무나 대출, 연금 뭐 이런 거를 담당을 합니다. 근데 뭐 중국의 지금 그 그림자 금융이라고 그러죠. 지방 정부랑 그 중앙 정부의 대출로 부동산 인프라를 깔아가지고 금융위기를 넘겼는데, 그때 그게 진짜 돈으로 한 게 아니고 공공 영역에서 빌려준 대출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중국의 큰 부동산 업체들이 흔들리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거의 완벽한 디플레이션 상태로 지금 넘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4월에도 그런 부동산 관련 채무, 대출 부문에서 문제가 불거질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트랜지트 지역 영향권에서는 딱히 들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총선 시점이 총선이 4월 10일이잖아요. 근데 일식이 4월 8일이고 화토합이 4월 11일이야. 그러니까 일식 이틀 후, 화토합 하루 전에 총선 일시가 잡혀버렸습니다. 뭐 이런 어떤 시기적인 코인시던스라고 그러죠. 이런 시기적인 어떤 일치 때문에 정치적인 경랑을 피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일식 도수가 지금 건국청궁도의 화성이랑 유효 대립각을 맺죠. 그래서 뭐 극렬한 대립, 정치적인 분쟁, 그리고 시위나 폭동, 대형 사고나 참사 같은 게 보통 이런 패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목성 천왕성 회합 도수 건국 21도라고 그랬는데, 얘가 건국천궁도의 태양 도수랑 이제 파티에 가까운 순행 사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태양은 보통 그 국가 지도자나 여당 쪽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국가 지도자나 여당 쪽에서 내분이 벌어지는, 왜? 목성 천왕성 구조니까. 이게 단순히 충격이 온다 이게 아니고 안에서부터 갈라진다는 뜻이 있거든요. 목성 천왕성 외압은. 그래서 여당 쪽에서 내분이 벌어져서 약간 개파 간의 갈등이 심해져서 찢어지는, 완전히 뭐 당이 찢어진다 그런 얘기는 못 하겠는데, 총선을 전후로 총선의 결과 때문에 뭐 사실상의 어떤 내분으로 이어지는 그런 정치적인 부담이 가해질 공산이 큽니다. 자, 그리고 생시가 어느 정도 잘 알려진 유력 정치인들이 있죠. 이게 미국의 전 대통령이자 지금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출생 천궁도인데요. 길성인 목성이 이번 일식 도수랑 유효 대립각을 맺습니다. 이게 좀 전에 한국 천궁도의 화성 도수랑 이제 같죠. 저 보시면 한국 천궁도에서도, 그러니까 한국의 건국 천궁도에서도 화성이 1017도에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의 차트 역시 목성이 1017도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재정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법적 판결이나 소송 같은 데 휘말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거는 벌써 이제 한두 달 전부터 이슈화된 상황이에요. 새로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목성 천왕성 회합이 지금 MC랑 유효 회합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 위신이나 명망이란 부분에서 좀 타격을 입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핵심 지지자들이 등을 돌린다. 왜? 목성 천왕성 구조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가장 파괴적인 화토합이랑은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출렁출렁 거리긴 해도 도널드 트럼프가 말하자면 침몰한다? 이거는 약간 좀 너무 나간 얘기 같아요. 그렇게까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자, 반면에 이제 미국의 현 대통령인 조 바이든, 그리고 민주당 쪽 대선 후보죠. 일식이나 화토합 도수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데,
목성 천왕성 회합도수 금우궁 21도, 이게 출생 천궁도의 수성이랑 파틸 대립각을 맺습니다. 또 수상 매우 근접하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구설수에 오른다든가 혹은 이제 되게 결정적인 부분에서 전략을 잘못 짜는 거예요. 머리를 잘못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삽질을 하는 거죠. 이거를 뭐 그 야구의 보네드 플레이에 빗대면 정치적인 보네드 플레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줄은, 근데 진짜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게 되는 약간 판단 미스, 선택의 실수,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대선에서 이제 대선 5선 대통령이 됐죠. 사실상의 독재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에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건곤일처? 이건 너무 좋은 표현이고 뭐 아니면 도죠. 그러니까 푸틴은 자신의 어떤 커리어, 정치 커리어 자체를 이번 전쟁에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죽을 둥 살 둥 하고 있는데, 토성 천칭 17도 토성, 아까 말씀드렸죠. 도널드 트럼프의 목성이랑 한국 건국천궁도의 화성이랑 똑같은 도수입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토성이 이번 개기일식 도수랑 유효 대립각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4하우스 로드로서 12하우스에 있다 보니까 수문적으로 은밀하게 활동하던 국내외의 반대파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반정부 운동 같은 데 돌입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식 자체가 폭로의 의미, 그러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출생천궁도에서 이미 이 토성이랑 천왕성은 사각을 맺고 있어요. 파틸 사각을 맺고 있는데 개기일식 도수가 얘네들을 동시에 인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기반이라는 것 자체가 언제든지 부하의 배신, 그러니까 아군의 배신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또 본인이 또 그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공포 정치나 강력한 치밀한 어떤 그 조치 같은 걸로 부하들의 배신을 아마 방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대파가 반정부 운동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네이탈의 목성이랑 자오선 축도 역시 목성 천왕성 회합의 유효 경각을 이루고 있죠. 한 3도 조금 넘는 오차 범위인데 이 정도면 유효각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입지가 약간 좀 불안해지면서 그 아군, 그러니까 부하들의 배신, 법적인 트러블, 신뢰도 하락, 더 이상 이 사람 못 믿겠어, 이런 어떤 평판이, 좀 안 좋은 평판이 퍼져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본인의 커리어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의 현임 윤석열 대통령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생시가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생시가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추정한 시각입니다. estimate time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능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가몽점이나 하우스 획정은 하지 않고 행성 중심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죠. 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출생천궁도의 토성이 마갈궁 17도거든요. 아까 거랑 뭔가 계속 다 이어져 있죠. 걔네들은 다 천칭궁 17도였는데 얘는 마갈궁 17도로 가지고 정확한 사각을 맺는 그런 위치인데, 당연히 걔네들이 일식한테 얻어맞았으니까 이 토성도 얻어맞겠죠. 그래서 이번 개기일식 도수랑 유효 사각을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인 아군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의 기반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런 구조에서는. 그래서 총선을 전후해서 여당의 수뇌부, 원로,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인 후원자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예전에 정치인 되는 시점부터 뒤에서 밀어주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입지가 지금 요동치기 쉬워요. 이게 경제인이 될 수도 있고 정치 원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흔들리면서 그 사람들의 백업을 받던 윤석열 대통령도 약간 좀 입지가 불안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한편으로 화성 토성 회합 도수는 출생 천궁도에서 이 달수성 회합 구조를 유효 사각으로 타격을 입힙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와 비슷한 게 수성이 얻어맞는 구조라서 구설수의 소지도 크고 현명치 못한 정치적 결단,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 판단한 거죠. 기획 단계에서 실책을 범할 공산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 능력이 떨어지거나 참모진이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식이 아니고 갑자기 전 세계적인 좀 규모 있는 외부 효과가 갑자기 터진다, 혹은 총선 결과가 예측이랑 너무 어긋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임기응변으로, 안 어울리는 임기응변으로 다급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는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었다,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목성 천왕성 회합 도수와도 연루가 됩니다. 어디가 그러냐 하면은 출생 천궁도 금성이 지금 보병궁 8도에 있는데 이번 목성 천왕성 회합 도수랑 정확한 파텔 컨트렌티션을 맺죠. 금성 이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인이나 처가에 관련된 어떤 정쟁이나 어떤 소송 그런 문제 같은 게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안 좋게 이어지다 보니까 조력자나 지지자들이 역시 또 일부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목성 천왕성 구조가 계속 집단 내에서 예전엔 아군이었던 자들이 등을 돌린다. 이런 어떤 강력한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도 어떤 이런 영향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뜯어보면 다 뭐 회합이나 대립각으로 맞는 건 아니거든. 사각으로 맞고 컨트렌티션으로 맞고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모두 다 뭐 하나하나가 심각한 손상은 아닙니다. 되게 뭐 윤석열 대통령의 커리어 입지에 되게 심각한 치명적인 타격을 날리느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세 가지 모두 다 연루가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거 뭐라고 그러죠? 몰매 장사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타격이 적다고 그래도 계속 맞다 보면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무리 맷집이 강해도. 그래서 2024년 4월에 성립하는 주요 천체구도 셋 모두에 거의 동시에 연루되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도 무시할 수 있는 여파는 아닌 것 같아요. 적지 않은 여파가 남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보 2024년 4월의 특별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